이건 아까 봤지만 기본적으로 1차 부등식 중학교 때부터 본 거고 여기 2차 부등식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2차 부등식이 있지. 근데 이렇게 풀 수가 없어. 이렇게 풀 수 없는 2차 부등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2차 부등식은 그냥 끝난 거야. 다 우리가 지금 다 배웠어. 그거를 풀 수 있는 2차 부등식을 그래프를 그려서 풀 필요는 있을까 없을까? 얘기해 보죠. 풀 수 있는 2차 부등식은 그래프를 그려서 풀 필요까지는 없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봐봐, 풀 수 있는 2차 부등식. 풀 수 있는 2차 부등식을 한번 여기다가 잠깐 쓰고 지울게요. 풀 수 있는 2차 부등식이에요. 풀 수 있는 2차 부등식은 이런 거지. 대표적으로 풀 수 있는 2차 부등식은 이런 거잖아. x-1의 제곱은 0보다 작다. 뭐 3보다 작다. 그럼 이건 뭐야? 완전제곱 2차 부등식이죠? 기본 유형이에요. 완전제곱 2차 부등식. 완전제곱 2차 부등식은 이렇게 풀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죠? 됐어요, 이거? 넘기고 풀면 1 빼기 루트 3,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완전제곱 유형의 2차 부등식이 있죠? 뭐 이렇게 생겼어. 만약에. 그러면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뭐 이렇게 생기면 여기다 등호 붙이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큰 것보다 크고 또는 작은 것보다 작다. 하면 2차 부등식 완전제곱 유형 됐죠? 완전제곱 유형이 되면 나머지는 다 뭐 하면 되는 거야? 인수분해하면 되는 건지 알겠어요?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런 모양이 돼서 풀면 1, 3 이렇게 되니까 x는 1, 3 이렇게 되면 되죠? 여기 붙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생겼다. 아니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x는 큰 것보다 크고 또는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풀 수 있는 2차 부등식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0보다 크다로 볼게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 써가지고 x는 a분의 마이너스 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x는 큰 것보다 크고 2 플러스 루트 3 올 x는 2 빼기 루트 3 계속 전체적인 틀을 머릿속에 자꾸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2차 부등식부터 2차 방정식까지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 이게 봐봐 2차 방정식은 여기에 등호가 이렇게 있어서 완전제곱유형 풀고 안 되면 근해공식 인수분해해서 풀고 인수분해해서 만약에 안 되면 근해공식 써가지고 근 구하고 2차 부등식은 이렇게 생긴 거에 따라서 이렇게 쓸 건지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인수분해하고 마찬가지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공식 쓰고 근데 이제 세 번째로 2차 방정식하고 틀리게 2차 방정식은 x-2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면 x는 2 중근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x는 2 중근 근데 2차 부등식은 이제 이거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2차 방정식에서는 이런 게 있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근해공식 썼을 때 허근이 나오는 게 있죠. 그럼 근해공식 써서 허근을 구하면 돼. 그러니까 2차 방정식하고 비교해보면 완전제곱 유형이 있고 2차 방정식 완전제곱 유형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공식 쓰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중근 쓰면 되고 요거는 요 근해공식에 해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2차 방정식에서는 그러니까 큰 틀이 완전제곱 있고 인수분해되고 인수분해 안 되는 거 근해공식 쓰면 돼 2차 방정식은 그다음에 요거 특이하게 중근 하나 있고 맞죠? 근데 이제 2차 부등식은 마찬가지로 완전제곱 유형이 있고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공식 써서 구하면 되는데 이제 요런 유형이 있어서 이거를 크거나 같다, 크다, 작거나 같다, 작다. 이렇게 4개가 있고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얘도 마찬가지로 크거나 같다, 크다, 작거나 같다, 작다. 이렇게 있어서 2차 방정식하고 틀리게 얘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이걸 그래프를 그려서 할 필요는 없고 아까 보여줬죠? 그림을 그리는 거. 그거는 이제 원리가 그렇다는 거고 평상시에 문제 풀 때 이걸 다 그래프 그려서 풀 필요는 없잖아. 풀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게 이렇게 되면 양수아니면 0이니까 양수아니면 0이니까 얘는 성립하니까 모든 실수. 얘는 양수일 땐 되지만 0일 땐 안 되니까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얘는 작을 땐 안 되고 같을 때는 되죠. 그러니까 x는 2. 그 다음에 작을 때가 양수 아니면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언제나 양수라 그랬지 이렇게 허근 나오는 거는.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 얘도 모든 실수. 양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으니까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풀 수 있는 2차 부등식하고 풀 수 있는 2차 방정식이야. 알겠어요? 수자로 다 돼 있는 거.
나중에 이제 2차 방정식은 좀 더 볼 거고요. 지금은 풀 수 없는 2차 부등식에서 이 부분을 집중할 겁니다. 이렇게 풀 수 없는 2차 부등식이에요. 풀 수 없는 2차 부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미지수가 껴있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풀 수 없잖아. k를 모르니까. 맞죠? k를 모르니까 풀 수 없는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지금 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계산 문제는 이제 계산은 이 틀에 의해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냥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틀은 자꾸 선생님이 볼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걸 못 풀면 안 되겠죠, 이걸 못 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림이 나오면 그림으로 그냥 해석해서 풀면 되고, 그림이 안 나왔을 때는, 그래프가 안 나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계산으로 풀면 됩니다. 니네 거기 있는 것들은 그냥 다 계산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집중해서 이거를 진짜 잘 봐야 돼요. 풀 수 없는 2차 부등식이에요. 풀 수 없는 2차 부등식.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윤빈아? 풀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2차 부등식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딱 보니까 미지수가 막혀 있어서 풀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문제는 다른 조건이 없으면 문제를 못 풀겠지. 문제를 못 풀지. 왜냐하면 생각해봐.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풀어라. 못 푸는 거지. 당연히 이거 풀 수가 없는데 어떻게 풀 거야. 아무 조건이 없는데 이걸 못 풀지. 이게 미지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 못 풀잖아. 못 푸니까 안 내지 당연히. 못 푸는 문제를 왜 내. 그러면 풀 수 없는 2차 부등식에서 조건을 줬을 때가 문제예요. 어떤 조건을 줬을 때? 봐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같은 말이 뭐야? 이미 x에 대해 성립한다. 우리 이거 항등식 할 때 봤죠? 같은 말이에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미 x에 대해 성립한다. 어떤 x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x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뭐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지금 요게 같은 거예요. 요게 같은 거야.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고급,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거라서 이게 나오면 이제 당연히 고등학교 때 배점이 이게 4점짜리예요. 무조건. 그리고 학교 내신에서는 이게 나오면 서술형으로 10점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10점. 서술형으로. 이거는 뭐 꼭 10점 정도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풀입니다. 이거. 이렇게 범위가 나오고 그 범위에서만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뭐 이런 거예요. 어떤 특정 범위에서. 어쨌거나 모든 이거를 만약에 여기 등식으로 갖다 붙였어. 그럼 이런 말이 붙었어. 그럼 뭐로 바뀌는 거야? 2차 방정식이 아니고 뭐로 바뀌는 거야? 항등식으로 바뀌는 건지 알겠어요?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학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최고차가 뭐일 때? 이렇게 최고차의 개수가 요 개수가 미지수로 딱 나오면 2차 방정식일 때는 0이 아니어야 되죠. 근데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어. 그러면 0은 아니어야겠죠. 어쨌거나. 0이 되면 2차 부등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차가 미지수일 때는 항상 그냥 무조건 주의를 하세요.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함정이 있어. 그래서 내가 저 최고차에 뭔가 좀 신경 써야 돼. 그래 놓고 이제 일단 그걸 염두에 두고 머릿속에다가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일단 먼저 이 부분을 먼저 볼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는 조건이 추가되면 내가 풀 수 없는 2차 부등식에서 이 말이 추가되면 그래프를 그린다. 이 얘기야. 이게 공식이야. 이게 공식이지, 푸는 게 공식이 아니야. 자꾸 니네는 푸는 거에 신경 쓰는데, 앞으로 니네가 풀 수 없는 2차 부등식 나오면 어떻게 해? 윤빈아? 그래프를 그려.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원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이렇게. 저 앞에 있는, 이렇게. 보세요. 내가 볼게요. 이렇게.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데 여기에 이 말이 붙었어. 모든 x에 대해서 이거 풀 수가 없어.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대. 그럼 원리적으로는 이렇게 y는 0이라는 이 무슨 축? x축이죠. y는 0이라는 직선하고 y는 0이라는 직선하고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비교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를 머릿속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여기 x축
여기 그려져 있죠? 이렇게. 이게 y는 0이야. 요 y는 0. 그리고 이 그래프가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건지 알겠어요? 이 그림이?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 우리 그때 방정식과의 관계에서도 연락이 봤었죠? 2차 방정식에서. 이거를 부등식에서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이 방정식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 y는 0이라는 이 x축과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교점이 없죠?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없는 거죠? 교점이 없으니까. 교점이 없죠? 해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 맞잖아? 그러면 여기서 항상 0보다 크려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뭐가 붙어야 돼? A는 일단 0보다 작아야 돼, 커야 돼? 커야 돼. 커야죠. 아래로 볼록이 돼야 되잖아. 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해석해서 답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봐봐. 내가 이제 이 문제를 오늘 풀었어. 그리고 한 달 뒤에 풀었어. 그럼 어떻게 돼? 까먹지? 까먹잖아. 근데 이거를 무조건 외워가지고 그냥 판별식부터 작아. 이건 무조건 판별식부터 작아. 이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이 그림을 이게 답이야, 이게. 이거 안 하면 내가 뭐라 할 거야? 선우야? 선우 좀 이따 풀 때 이거 안 할 것 같아, 내가 풀 때는. 아니, 이 그림을 안 그려요, 선우는. 이제 막 푼다고. 기계적으로. 나중에서 다 까먹는다고. 문제는 내가 얘기한 거, 이 그림을 그리자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이걸 해석해서 얘가 풀 수 없는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나는 머릿속에 이거를 계속 두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는 거야, 지금. 풀 수 없는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나는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거에 해당하는 그래프와 이거에 해당하는 그래프의 관계를 그릴 거야. 근데 얘가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즉 0이라는 이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 얘가 항상 그거보다 커야 되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이게 답이라고. 이게 답이야? 알겠어요? 이게 답이라고. 이걸 그리라고 꼭. 그래야지만 습관적으로 이게 머릿속에 완전히 고착화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그림을 딱 바로 문제 풀 때 이거 그리는데 몇 초 걸릴 것 같아? 아니 무슨 2초를 걸리냐? 봐봐 내가 세볼게. 바로 네가 연습장 했을 때. 이게 무슨 1, 2야 임마. 1초뿐이 안 걸려요. 1초 투자해 주세요. 알았지? 1초 투자할 거야 안 할 거야? 딱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면 되구나. 그리고 이걸 보고 해석해서 쓰는 거야. 이렇게 그려줘야 되잖아. 보세요. 잘 봐. 내가 여기다 하나 해볼게. 이렇게 그려가지고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보세요. 여기는 크지만 여기는 작잖아. 위로 볼록으로 백나 그려봐.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큰 게 있을 수는 없잖아.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게 분명히 생기지. 그러니까 모든 x에서 항상 0보다 크려면 이렇게 떠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걸 해석해보면 a는 일단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죠. 재호야. 재호 또 시작이야. 0보다 커야 되죠? 이거는 생략할게요. 그냥 0보다 커야 되는 건지 알겠어요? 그래 교점이 있었어. 없으니까 요식의 변화가 안 생기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뭐 고쳐 쓸 필요는 없어. 원리적으로는 이게 방정식으로 보는 거지만 요식에서 바로 판별식 쓰면 되는 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다면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으면 이건 지울게요.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으면 이게 답이겠지. 네. 왜냐하면 A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어. 그리고 거의 90%의 문제는 여기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 문제가 거의 다 이렇게 써 있어 그냥.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그냥 숫자로 써 있다고. 거의 대부분은. 90%의 문제가.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이렇게 미지수로 써 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어. 그럼 이게 답이지. 네. 왜냐면 A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미지수로 써 있으면서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어. 그러면 5월 또는이에요. 나중에 또는은 합치는 건지 알겠죠? 답을 합쳐주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고 A가 0이 될 수도 있잖아. 2차 부등식 말이 없으니까. A가 0이 되면
몇 차 부등식이 되는 거야? 1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차 부등식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이제 bx 플러스 c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면 0보다 항상 클 수는 없잖아. 맞죠? 항상 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a가 0이 되고 b도 0이 되고 x 앞에 개수가 여기서 a도 0이 되고 b도 0이 돼. 그리고 c가 0보다 크면 성립하겠죠? 이렇게 상수함 자체가. 그림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C 이렇게 상수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0보다 크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가 답이에요. 합쳐서 또는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x축이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C, y는 C 이렇게 되면 항상 0보다 큰 거지. 상수함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최고차가 미지수로 됐을 때는 항상 신경 써야 된다는 거야, 계속. 이런 경우를 추가해주지 않으면 틀리죠. 알겠어요? 네.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 문제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라면.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거나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것도 가능하지? 그림을 두 가지를 다 그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한 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래로 볼록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점이 얘는 없고, 얘는 교점이 하나죠. 얘는 판별시 0보다 작은 거고, 얘는 교점이 하나니까 판별시 0인 거지. 판별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그림을 해석해서 답을 써야 돼. 그냥 외워서 쓰지 말고. 이 그림은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시 0보다 작다. 이 그림은 교점이 몇 개야? 하나니까 판별시 0이다. 이런 경우도 있고, 얘가 0이고, C가, C가, A가 0이고, B도 0이고, C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건지 알겠어요?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건지 알겠어요? 이렇게. 알겠어요? C가 0이어도 되고, 3이어도 되고. 알겠어요? 요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최고차. 만약에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건 안 써도 되지? 알겠어요? 이 그림을 그려서 반드시 해석해서 푸는 거예요. 조건을 추가해주면. 그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되면 어떨까?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볼 거예요. 워낙 중요해서 아직 저거는 안 봤어. 저 범위를 설정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 그냥 이건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돼? 자꾸 그림을 해석해 주세요. 2차 부등식은 아닌데 0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0이 아니면 이걸 x축을 그리고 0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냐 작냐는 상관이 없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단지 둘 다 교점이 안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보다 작다? 또는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알겠어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건지 알겠어? 얘하고 얘하고 합쳐지는 거예요, 답을. 그래, 이 정도? 범위를 설정하는 거는 아직은 안 볼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됐죠?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네. 그럼 내가 실제로 문제를 한번 확인해 줄게요. 문제를 풀어볼게. 문제를 풀어볼게. 문제를 풀어줄게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보세요. 계산은 안 할 거예요. 계산은 안 할 거야. 문제를 봐봐.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봐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x제곱 빼기 6x 플러스 a제곱 0보다 크다. 이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재호야 이거 풀어 못 풀어? 못 풀죠? 보세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빼기 2는 0보다 작다. 못 풀죠? 못 풉니다. 못 풉니다. 풀진 않을 거야. 그냥 계속 풀진 않을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3a 제곱 플러스 7a 6보다 크거나 같다. 못 풀죠? 네. 못 풀면 문제야. 못 푸는데 어떻게 풀어 이거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 a 빼기 1 가로치고 x 플러스 2a 빼기 1 x 제곱 빼기 2 a 빼기 3 가로치고 x 더하기 9 못 풀죠? 네. 못 푸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다 못 푸는 문제인지 알겠어요? 못 푸는 문제야. 그래서 여기에 조건이 추가됐어. 이 상태에서 못 푸는 문제야. 근데 여기에 이렇게 추가됐어. 이 말이 추가됐어. 이 중에 하나의 말이 여기에 추가됐어. 이렇게. 이걸 주고, 아,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 이걸 주고, 뭐, x에 관계없이 성립해. 이걸 주고, x에, 항상 성립해. 어떤 x에 대해서도 성립해. 이렇게 나왔어. 재호야? 졸지 좀 마라. 조는 게 이래야 지. 미치겠네. 한장하겠네. 밤 샜냐? 응? 자고 와. 자고 오라니까? 근데 왜 안 자고 와? 왜? 밤에 왜? 잡념이 많아? 자고 와. 보세요. 풀 수 없는 2차 부등식이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는 못 푸는데 저런 말들이 붙었어. 근데 만약에 이게 등식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뭐로 바뀌는 거야? 항등식 문제로 바뀌는 거죠? 문제는 성립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건 이제 풀 수 없는 2차 부등식에서 이렇게 조건이 추가되면 뭘 생각해? 그래프를 그립니다. 잽싸게 x축을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얘가 0보다 크려면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이게 최고차가 일로 돼 있으니까 다른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90%의 문제가 이 문제야. 이렇게 뜨면 되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돼? 교점이 없으니까 0보다 작다. 이걸 풀면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다. 그래서 2차 부등식 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봐봐. 이 상태에서 그림 그려볼까요? 물론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불편하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선생님 어차피 항상 0보다 작으려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위로 볼록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판별식 0보다 작다. 바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로 바꿔놓고 항상 성립하려면 이렇게 뜨면 되는군요.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작다. 이렇게. 알겠어요? 봐봐. 이 상태에서 풀지 말고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작거나 이게 판별식 0보다 작은 거고 얘가 교점이 하니까 이렇게 생각되는 건지 알겠어? 그림 꼭 그리세요. 이거 이쪽으로 넘길까요? 이거 이쪽으로 넘길까? 2x 제곱 뭐 어쩌고 저쩌고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 이거 하고 이거 쓰고 알겠어요? 됐어? 여기까지 됐어? 일단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다시 볼게. 여기까지 됐으면 이게 거의 90%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의 거의 90%는 이렇게 최고차가 미지수가 아닌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 여기에 만약에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어. 그러면 2차 부등식만 생각하면 되죠.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으면 A가 3이 되는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그런 말이 없이 그냥 이렇게 나왔어. 이게 또 아무 말이 없으면 못 풀고 이 말이 붙었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대. 그럼 어떻게 해야죠? 재호야? 졸지 말고. 네, 너 졸 때마다 계속 얘기할 거야. 오늘 몇 번 얘기하나 한번 볼게.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죠? 그러네요. 그래프? 오케이? 그러네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알겠어요? 항상 0보다 크려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프로 해석해 보세요. 이렇게 되려면 일단 아래로 볼록이 돼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a 빼기 3이 0보다 커야 되지, 일단. 그리고 교점이 없죠? 그러니까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아야 되죠? 교점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 또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먼저 문제를 풀지 말고 다 한 다음에 푸세요. 그러니까 얘가 2차 부등식 한 말이 없기 때문에 얘가 최고차가 미지수니까 얘가 0이 되는 경우 생각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A가 몇일 때? 3일 때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얘가 3이면 0 되죠. 여기도 0이 되지. 3은 0보다 크다. 성립하지. 그러니까 얘도 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겠어요? 그리고 또는이니까 여기서 나온 답과 여기서 나온 답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풀면 어떻게 되니 이제? 이거 풀면 공통에서 a 빼기 3으로 묶으면 a 빼기 6이 돼서 맞죠? 공통에서 묶으면 되니까 a는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됐어요? 그리고 얘하고의 교집합을 구해야지. a가 몇보다 크다? 운 좋게 이게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생각 안 하면 운 좋게 맞는 거예요. 여봐, a가 3보다 큰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볼까 이렇게? 3보다 큰 상태에서 3보다 크고 6보다 작대.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죠, 그대로. 요거죠, 요거 나오는 건지 알겠어? 최종적으로? 그리고 얘하고 합치니까 답은 뭐가 돼? 3보다 크거나 3보다 크거나 같다. A는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이게 답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등호 빼먹으면 틀리는 겁니다. 이거 등호 하나 때문에 틀리는 거야. 등호 하나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얘도 봐봐, 이렇게 그냥 부등식으로 안 나오고 이것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양이래. 그럼 뭐야 이거? mx제곱 빼기 mx 플러스 1이 항상 양이다. 그럼 0보다 큰 건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그림을 그려보면 항상 양이 되면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일단 아래로 볼록이 되니까 m이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 반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서 이거는 m으로 묶으면 2차 부등식 푸는 거예요. 근데 얘하고 겹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얘가 되는 건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뭘 생각 또는 m이 몇일 때? 0인 경우 생각하면 0, 0, 1. 1은 0보다 크다 성립하지? 그러니까 얘도 답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0보다 크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건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걸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됐어요 이거? 이거 됐어? 봐봐. 보세요. 근데 거기다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으면 이걸 제외시키면 되는 건지 알겠지?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으면 얘가 0이 될 리가 없잖아. 그러면 이것도 어때?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대.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모든 x에 성립하려면 또 이것도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알겠어요? 일단 그럼 아래로 볼록이 돼야 되니까 a가 어떻게 돼야 돼? a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지? 이고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 더하기 3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풀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a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잖아? 마이너스 곱해주면 1, 4 빼기 붙이면은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됐어요? 그럼 얘가 겹치는 부분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봐봐. 1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럼 겹치는 부분이 여기인지 알겠어요? 답은 A는 몇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A가 몇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그럼 여기가 없어지지? 그럼 마이너스 4x 더하기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게 항상 성립할 수는 없죠? 맞죠? 이게 항상 성립할 수는 없잖아. 이게 성립하는 범위는 어디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1차 식이 나오니까.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지, 이 경우는. 그래서 그냥 답이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